그 다음에 뭐 칸트라든가 리오타르라는 그런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현대 미술은 다분히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현대 미술은. 자, 그런데 마크 로스코하고 뉴먼이, 로스코가 좀 더 유명한데 이제 이 말빨로는 뉴먼이 로스코를 압도하죠. 이게 뉴먼의 전공이 철학이거든요. 이 사람 전공 자체가 철학이고 나중에 화가가 된 사람이고, 이기 때문에 로스코가 1970년 2월 25일 날 사망을 합니다. 근데 타살이냐 자살이냐,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로스코의 그림에 예를 들자면 정확하지 않은데 50%는 어떤 갤러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스코도 이 갤러리에 내 그림 중에 뭘 줄까를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아마 굉장히 값싸게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영혼을 팔아먹는 짓이거든요. 이게 지분을 팔아먹는 게. 그래서 상당히 우울했다고 합니다. 우울했다고 하는데, 로스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로스코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들이, 로스코가 이 갤러리에 자기가 그림을 몇 개 갖고 있는지 노출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림들이 로스코의 후손들에게 가느냐, 이 갤러리에 가느냐가 이게 갈라지는 시점에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로스코의 가족들은 이 갤러리 측에서 타살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글을 보면은 김광석의 죽음과 비슷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로스코. 어쨌건 간에 로스코가 1970년 2월 25일 날 사망을 합니다. 뉴먼이 1970년 7월 4일 날 사망을 해요. 여러분 1970년 6월 4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970년 6월 4일에 제가 태어나잖아요. 자, 1970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휴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이라는 그 당시엔 평행우주란 말이라 하지 않았고 다세계 해석이라는 거죠. 슈레딩거의 그 유명한 고양이를 해석할 때 우리가 다른 우주에 있을 수 있다, 관찰자가, 그 얘기를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평행우주의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다세계 해석의 최초의 논문이 물리학 잡지에 실린 연도가, 그러니까 공표가 된 거죠. 휴 에버렛 혼자 알고 있던, 혼자 연구하던, 연구실에 연구하던 게 대중이 공표된 해가 197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상 사람들에게 평행우주론이 알려진 첫 그 해가 1970년이에요. 다 묶여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로스코하고 뉴먼은 우주의 무한성을 그림 하나로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우주의 무한성을. 그리고 다가가긴 했죠. 다가가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숭고미에 다가갔어요. 근데 그때는 평행우주론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주론 자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죠. 뭐 천문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평행우주의 컨셉을 뭐 접할 수도 없었죠. 접하기 전에 이미 뭐 65세, 66세, 67세경에 다 사망을 한 거예요. 뉴먼이 1905년생이고 로스코가 1903년생인가 그렇게 지금 기억이 나는 2살 차이가 나는데 서로 친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숭고미를 찾아서 헤맸지만 관찰자 효과라는 것 위에다가 자신들의 그림 비슷한 것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그때는 뭐 이중술리 실험도 없고 관찰자 효과 자체를 모르니까 아예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그림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로스코하고 뉴먼의 숭고미를 얘네 이 두 사람이 했던 숭고미에다 평행우주가 결합되는 거예요. 요게 뉴먼에서 왔다. 이게 서 있는 사람이 뉴먼에서 왔다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매죠. 영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죠. 하늘은 별천지가 되는 거고 땅은 꽃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매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그림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딱 두 사람만 있을 수도 있어요. 딱 두 사람. 어떻게 이제 형식이 갈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딱 여기 이렇게 딱 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연인. 그래서 제목은 뭐 별 사람 땅이라든지 뭐 천지인이라든지 하늘별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그 제목이 붙을 수가 있겠죠. 또는 별천지, 꽃천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그림의 그 그림에서 이런 곡선의 의미 그리고 여기서 서 있는 한 사람의 의미 이런 것들이 그리고 평행우주론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로스코하고 뉴먼이 그토록 찾았던 숭고미를 압축하는 숭고미를 드디어 압축해내는 그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다가 그래서 김종학의 꽃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꽃천지 그리고 원근감을 줄 수도 있어요. 제가 막 별하고 은하가 나올 수도 있고 고호의 해달별의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인상파의 느낌이라든가 뭐 입체파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제 그림에서. 그래서 아까 그림의 그림의 맥의 역사에 있어서 자, 최초의 원시 뭐 암각화가 있다. 암각화 미켈란젤로가 있었고 쭉 가다가 고호, 피카소, 디샹, 뭐 단색화 이렇게 가다가 막 퍼지죠. 막 퍼지는데 칸트나 리오타르 그다음에 바렌 뉴먼의 말에 의하면은 진짜 그림이라는 것은 숭고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 로스코하고 바렌 뉴먼이 탄생을 했는데 저는 이 다음 단계에서 이제 고리들이 등장을 한 건데 평행우주론을 가지고 등장을 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포섭을 하는 거죠. 고리들이. 자, 그림이 하나 나오죠. 이렇게 고리들이 이렇게 포섭을 해버리는 거죠. 평행우주론이라는 이론 속에서 그것을 한순간 Here and Now에 눈을 딱 떴을 때 보이는 그 우주 확률 붕괴의 그 장면을 그리면서 고호의 느낌하고 피카소의 느낌 같은 것들 듀샹의 느낌 같은 것들까지 다 포섭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회화의 완성과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근시일 내에 마크 로스코하고 바넨 뉴먼의 그 이미지 그러니까 좀 더 단순화하면 되거든요. 묘사를 에다가 또 할 거고 이걸 단순화하는 데서 잭슨 폴록 기법을 좀 가져올 거고 이걸 좀 복잡화할 수도 있어요. 복잡화하면은 안젤름 키퍼의 기법이 되는 거예요. 자연물 같은 거 좀 갖다 바르고 오브제를 쓰면서 안젤름 키퍼의 기법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제 그림이 이제 더 다양화되고 진화가 되겠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의 그림도 물론 존재를 하고 거기에 이제 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눈동자의 우주, 눈동자의 별천지, 쌀천지, 꽃천지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 더 단순화되기도 했다가 좀 더 복잡하게 되기도 했다가 제가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숭고미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시간 되면 이렇게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안젤름 키퍼 기법으로 창발해서 주차장에서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미리 스케치를 해놓은 것이고요. 할 일은 많고 마음은 바쁜데 오늘은 누수 관리를 좀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그동안 쭉 얘기했던 제 그림이 미래의 어떤 화폐 통화의 기축 본위가 된다라는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런 미술사적인 파워가 없으면은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술사적인 파워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과거에 그냥 편안하게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꿈틀꿈틀 물밑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제 한 1년 남은 것 같습니다. 1년만 지나면은 제 그림의 그 미술사적인 위대함 같은 것들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우선